뭐가 떨어진가요? 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호 교과서 3 2학년 1학기 5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세 번째 소단원 주의 깊게 듣고 조리 있게 말하기,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볼펜과 형광펜 준비하시고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 글의 종류는요, 강연입니다. 강연하는 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시작합니다. 옛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옛 그림 감상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임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첫째,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둘째,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란 똑같은 것인데 옛사람의 눈은 현대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옛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부터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세부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밑주신 부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옛사람의 눈으로 본다 라는 건 옛 그림 감상의 뭐라고요? 원칙. 원칙 1, 원칙 2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세부적인 방법 세 가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다루는, 이 강연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강연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 옛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옛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서 12년 동안 큐레이터 생활을 했는데 전시를 해놓고 관람객들을 바라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시장에 크고 작은 그림이 약 60점이 걸려있다고 합시다. 관람객들이 어떻게 감상하는가 하면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그림으로부터 1m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잖게 천천히 걷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것은 뭐예요? 감상 태도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강연하는 글이기 때문에 감상 태도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비언어적인 거죠.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그림이라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품은 크고 작은데 사람은 이렇듯 똑같은 거리에서 심지어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며 작품을 봅니다. 그림은 크고 작은데 일정한 거리에서 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림은 크고 작은데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바짝 다가서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적절한 감상 방법, 즉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감상 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 소리죠.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관람거리가 달라져야 된다. 즉 적절하지 않은 감상 태도, 즉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감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작품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동양화든 서양화든 할 것 없이 회화 작품 크기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략 그 대각선만큼 떨어져서 보는 게 적당할 듯 싶습니다. 혹 성품이 유난히 느긋한 분이라면 대충 대각선의 1.5배 정도까지 떨어져서 볼 수 있겠죠. 옛 그림 가운데는 공책처럼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럼 바짝 다가서서 보아야겠지요. 화가 자신도 사람들이 그만한 거리에서 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작은 그림은 작품의 세부를 더 꼼꼼하게 그립니다. 작품의 세부적인 감상 방법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감상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그림 감상의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옛사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두 번째 원칙은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저 끝에서 여기까지 칠판만큼이나 크게 연결된 병풍, 즉 김홍도의 국보, 군선도와 같은 연병풍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병풍과 같은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라는 거죠? 아주 많이 떨어져서 보아야겠지요. 화가가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그릴 때는 붓끝은 화면에 다 있어도 마음은 저만치 뒤에가 있어서 이게 멀리서 볼 때 이러저러하게 보여야 되니까 팔을 좀 더 휘둘러 각도를 크게 해줘야 되겠다. 선이 좀 더 굵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화가가 기억으로 묶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립니다. 니은으로 묶어 보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결국 화가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 볼 사람, 즉 관람객들을 의식해서 그림을 그린다 해서. 그림을 볼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시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1m쯤에 서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은 앞사람에 가려서 제대로 전체를 감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전시장에서 큰 그림 앞에서는 썩 물러나서 감상하고, 작은 작품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또 어떤 그림은 특히 내 마음에 드니까 좀 더 오래 보거나 자세히 세부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저분은 그림을 많이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은 물러나서 작은 그림은 가까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입니다. 현대 그림이 아닙니다. 요새 그림은 대개 이렇게 잘 생겼지요? 이렇게 생겼지요? 가로로 긴 직사각 형태를 그린다. 이거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앞에서 1번 나왔으니까 2번 가죠. 가로가 깁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그림은 족자건 병풍이건 세로가 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 세로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세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로쓰기를 하기 때문에 왼쪽 위부터 사물을 봅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죠. 서양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먼저 왼쪽 위를 봤다가 오른쪽 아래로 스쳐 내려가듯이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죠, 이건. 서양 사람들의 사물을 보는 습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은 한문도 세로로 쓰셨고 한글도 이렇게 세로로 쓰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의 전통 악보 정관모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썼기 때문에 시선이 먼저 오른쪽 위를 봤다가 왼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세로로 썼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갔다가 왼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사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 몇 번이죠? 3번이죠. 이게 아주 다른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 같은 것을 모두 세로 쓰기 했었습니다. 옛날 책들은 전부 세로 쓰기였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책 한 권 들어 보인다라고 했죠. 비언어적인 표현 4번. 이렇게 가로쓰기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로쓰기로 완전히 바꿨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164쪽으로 넘어가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가로쓰기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 관람객들은 옛사람의 눈으로 우리 옛 그림을 감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병풍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1폭이 어디입니까? 왼쪽입니까? 아니죠. 오른쪽 맨 끝이 1폭입니다. 그러니까 4계절 산수를 그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폭씩 그려 보인다. 비언어적인 표현 몇 번? 5번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5번입니다. 우리 그림을 무심코 서양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이라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옛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가 일치하도록 그리는 예가 많습니다. 다시 국보 군선도를 보십시오. 오른편에 여러 신선을 몰아놓고 왼편으로 갈수록 점차 적어지도록 새 무리로 정리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왼편 아래 구석에 겸손하게 낙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그림에서 삼박자를 쓰는 방식, 즉 맨 처음에 합창단을 떵 하고 강하게 치는 것과 꼭 닮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원 부분에 강하게 하고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한다? 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죠. 이거 정리하는 거 잘 보시죠. 우리 옛그림은 대각선만큼 떨어지거나 1.5m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림 감상 방법입니다. 방법 2번이 되겠네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번은 요겁니다. 대각선만큼 떨어지면 1.5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감상 방법 1번. 거리가 되겠죠. 자, 박물관 전시실에서 이동을 할 때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움직이며 우리 그림을 감상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을 찬찬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찬히 봐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방법 3번이죠. 옛그림 감상 방법 3번. 방법 3번 시간. 작품을 찬찬히 오래 보는 분이 사실 참 적습니다. 여러분 걸작 한 점을 어느 정도 오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끄러미 10분, 20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중국 그림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림을 참 꼼꼼히 봅니다. 안견의 목류도 원도라는 그림 아시죠? 천하의 걸작으로 이 그림 한 점이 존재함으로써 조선 전후기 세종대왕 시절의 문화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단한 예술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목유도원도의 가치야. 목유도원도의 가치다.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훌륭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작품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텐리 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몽유도원도가 우리나라에 어렵게 전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두 팔을 벌려 보이며. 이게 지금 뭡니까? 비언어적인 표현. 지금 아까 5번이었었죠? 5번이었었으니까 이번엔 뭡니까? 6번으로 갑니다. 비언어적인 표현 6번. 요만한 그림의 크기입니다. 바로 그 교수님이 전시회장을 찾아와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똑바로 서서 해야 하고 넋놓고 주알아보기도 하고 문득 고민이 생기듯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꼬박 5시간을 제자리에 서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 결국 무슨 소리예요?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소리죠. 결국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 뭐 이런 순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은 이것만.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친다. 이거는 비언어적인 표현 6번. 7번이네요. 이것만 쓰는 겁니다. 바로 이건 김홍두의 풍속화로군 하고 넘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분은 야 이거 재밌는데 하고 작품 자체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수 높죠. 가슴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술품을 체험하는 동안 완전히 반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이런 반응이란 사실 우리 내면 영혼의 울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술품을 체험하는 동안에 완전히 반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 영혼의 울림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학 때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종종 이런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야, 보물 김홍도의 풍속화로구나 하고 잠깐 있다가 설명 다 적었지? 그만 가자. 그러고는 또 와, 이건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유명한 세안도다, 국보다, 국보 하고는 또 적었니? 가자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거 좋은 태도, 나쁜 태도다. 어떤 태도다? 나쁜 태도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태도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도무지 느긋하게 그림을 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놓인 설명문 베끼기에 여념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전시를 주최한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아름다운 작품 자체는 보지 않는가? 예술 작품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찬찬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속내를 내보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 신경을 썼던 것은 다만 3가지 기본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째, 작품 크기의 대각선 또는 그 1.5배만큼 떨어져서 보는 것. 둘째,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셋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부를 천천히 뜯어보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뭡니까? 세부적인 방법. 옛그림 감상의 세부적 감상 방법. 세부적 방법 1, 2, 3번 1번, 2번, 3번. 무슨 특별한 학식이나 교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요. 이렇듯 예술이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요거 5만원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옛그림 감상의 세부적인 감상 방법. 세부적인 방법. 그림의 크기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그림을 감상해라. 대략 캔버스 대각선 1.5배 정도 떨어져서 봐라. 옛그림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보아라. 그리고 그림을 천천히 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죠. 앞으로 가셔서요 161쪽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 종류 5만원 정리하셔야 되죠. 강연하는 글이다. 성격은 해설적이면 예시적이고 제재는 옛그림 감상 방법이고 주제는 옛그림 감상의 원칙과 방법이다. 특징은 옛그림 감상의 방법을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짜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옛그림 감상의 두 원칙. 첫 번째, 옛사람의 눈으로 봐라. 두 번째,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라 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림 감상의 적절한 거리. 작은 그림은 가까이, 큰 그림은 떨어져. 그림의 크기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시선의 방향. 어떻게? 우리나라 세로 쓰기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그림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 그림을 전공한 교수의 일화를 통해서 그림을 천천히 보아야 한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만 못한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을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감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학 때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는 부모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감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몸짓이나 손짓의 역할, 몸짓, 손짓, 결국 뭡니까?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특정 단어나 구조를 강조해서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음으로써 집중력을 높여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강연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별표 치시고 5만원 정리 들어갑니다. 사실과 의견, 주장과 근거, 일반 원리와 핵심 사례 등으로 구분하며 정리하고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덧붙여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수단은 주의 깊게 듣고 조리 있게 말하기, 옛그림 감상의 두 원칙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요. 관련 부분 오마이노트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